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 자취를 남깁니다. 실패했지만 사실은 성공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뇌의 신경은 다양하게 연결되고 조합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응축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뇌신경 블록, 즉 모듈들은 향후 다른 큰 블록의 일부가 되어 작동됩니다.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자취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반복은 그 과정 자체로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오직 하나, 시도하지 않고 안주하는 순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무언가 새롭게 배우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그냥 반복보다는 매일 꾸준히 즐겁게 반복하면 뇌 신경이 연결되어서 진짜 실력이 되고 재능이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자가 예를 통해서 매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읽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누구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즐겁게 반복하면 큰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글귀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넘을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넘을 수 없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강한 의욕이 생기게 해주는 매우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연결을 시작하며 재능은 유전자, 환경, 타고남, 노력 등이 마구 엉켜있는 복잡다단한 머릿속 결과물입니다. 즉 재능은 뇌신경 연결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책은 뇌신경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신경 연결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뇌신경 연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언어 재능이 사라진 소녀. 전공의 시절에 만난 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3년차 때 고열과 경련 후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17세의 고등학생이 입원했습니다. 교수님은 바로 MRI 촬영을 지시했고 좌측에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은 뇌의 좌측에 있는데 뇌경색이 언어 영역을 망가뜨려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자는 저의 입모양을 보고 저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순수 언홍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언어적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경 연결이 손상되면 관련된 능력도 손상됩니다. 말소리 해독에 대한 뇌신경 연결이 망가지면서 말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말소리를 말로 해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클린 뒤프렌은 천재적인 재능과 비극적인 삶으로 유명한 영국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녀는 불과 5살에 런던 첼로 스쿨에 입학하였고 20살에는 유럽 음악계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 이상신호가 찾아옵니다.
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악보가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등의 증상이 생긴 겁니다. 비평가들은 결혼하고 인기와 명성을 얻더니 연주를 게을리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남편마저 그녀를 배신합니다. 러시아의 한 피아니스트와 바람이 나서 그녀를 떠난 겁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아직 한창인 42살의 나이에 한 요양원에서 영화와 같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이었습니다. 뇌신경의 연결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세포 구조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면역세포가 미엘린을 외부의 병균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고 미엘린이 결국 조금씩 파괴되어 갑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애써 만들어 놓은 첼로 재능은 미엘린이 파괴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뇌신경 연결이 파괴되면 우리의 소중한 재능도 파괴됩니다. 내 머릿속 뇌신경 연결은 나를 나이도록 만드는 핵심입니다. 뇌신경이 서로 연결되면 작용한 결과가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뇌신경 연결이 손상되면 그만큼 나의 자아도 손상됩니다. 즉, 뇌신경 연결 상태가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재능은 뇌신경이 만듭니다. 뇌신경은 밤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뇌신경은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뇌신경이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른 뇌신경과 함께 연결되어서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즉, 뇌신경은 연결되어 팀 활동을 합니다. 뇌신경은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합니다. 핸드폰을 처음 켜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번호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는 다양한 조합으로 수많은 비밀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릿속 신경세포들도 이처럼 일을 합니다. 같은 세포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기능, 재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릿속 신경세포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기 때문에 머릿속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재능의 조합은 밤하늘의 별이 서로 연결되는 수만큼 경우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듭니다. 재능이나 기억은 뇌신경, 연결, 조합입니다. 즉, 재능이란 뇌신경이 모여 연결을 이루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하워드 가드너는 7가지 지능 영역을 말했습니다. 바로 언어지능, 운동지능, 감성지능, 공간지능, 논리지능, 관계지능,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지능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신경 연결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서로 독립하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누구보다 더 재능이 있을까요? 똑같이 처음 하는 것도 누군가는 잘하고 또 누군가는 잘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역시 유전자가 달라서일까요? 분명한 것은 재능의 차이가 단순히 유전자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은 특정 기능과 관련된 뇌 신경 연결의 상태가 치밀하고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뇌 신경 연결의 상태는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집니다.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타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고났다는 말의 의미를 유전자에 새겨진 능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타고났다는 말은 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유전자 그 자체가
재능은 아닙니다. 환경이 유전자를 발화하여 뇌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 상태가 재능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양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경 지식, 즉 기존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련 배경 지식이 많은 이들은 많은 내용을 더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음감은 어떨까요? 역시 복받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1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인 에릭스 앤더슨 교수는 절대 음감이 유전자로 전달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한 과학자가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무게가 같습니다. 절대 음감은 중국어나 베트남어처럼 성조어를 쓰는 아시아계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성조어란 음의 높낮이로 뜻을 파악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음의 높낮이에 대한 연습을 수없이 거치면서 절대 음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조어를 쓰지 않는 아시아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절대 음감의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자보다는 환경의 자극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모차르트는 절대 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절대 음감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오랜 시간 음악 교육을 받은 끝에 절대 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절대 음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적절한 훈련만 있다면 1만 분의 1명인 절대 음감 확률을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14년 음악 심리학이라는 학술지에는 2세에서 6세 사이에 24명의 아이들을 훈련시킨 결과가 실렸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4명 모두, 즉 100% 절대 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능은 유전자, 즉 타고남과 더불어 알게 모르게 많은 요소들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 좌출을 남깁니다. 노력이 뇌 신경 연결 조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사실은 성공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뇌 신경은 다양하게 연결되고 조합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응축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뇌 신경 블록, 즉 모듈들은 향후 다른 큰 블록의 일부가 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뇌 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반복은 그 과정 자체로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뇌 신경 연결 상태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 신경 연결의 변화는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말은 선택한 것 이외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위의 번잡함을 잘라내야 합니다. 뇌 신경 연결의 세계를 명확하게 알면 선택의 의미, 집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뇌 신경 연결을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에 집중해야 할지, 왜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뇌 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 치열했다면 곧 성공입니다. 아니, 시도 자체가 곧 성공입니다. 실패는 오직 하나, 시도하지 않고 안주하는 순간뿐입니다. 뇌 신경 연결은 시도, 노력, 반복이라는 때묻은 가치를 성공이라 표시합니다.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시도했다면 뇌 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모두 성공입니다. 뇌 신경 연결이 쌓이면 결국 외적 기준선을 넘는 순간에도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작은 반복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말은 뇌 신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뇌의 변화성, 뇌의 유연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뇌 과학자들은 뇌는 결정적인 시기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평생 동안 뇌는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극이 지속되는 한 뇌의 변화도 지속됩니다. 뇌의 세포가 재생된다는 사실은 최근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해마의 특정 뇌세포 등의 경우 새롭게 뇌세포가 생겨나고 기존의 세포와 연결됩니다. 뇌 신경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뇌 영역은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가락 감각의 영역의 역할을 하던 세포들이 발가락 운동 영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각을 담당했던 영역이 점자를 읽기 위한 손가락 감각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 가소성의 원리는 반복 자극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뇌의 신경은 해마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줄기세포라는 형태의 뇌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들 세포들이 기존의 뇌 신경 연결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이내 사그라집니다. 새롭게 태어난 세포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들 세포의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반복 자극을 받아 기존의 뇌 신경 연결망에 연결되면 세포는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기능을 부여받은 세포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손가락으로 점자 읽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관련 뇌신경 영역이 변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즉 5일 연습하고 2일간 쉽니다. 이런 패턴으로 점자 읽기 연습을 하면 수개월 동안의 뇌신경 영역을 관찰합니다. 이때 관련 뇌신경 영역은 금요일, 즉 주중 훈련 5일째에 가장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2일을 쉬면 뇌신경 영역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개월 지속하면 월요일의 뇌 영역도 처음의 월요일 크기보다 조금씩 커집니다. 그렇다면 실력 향상은 어떤 뇌 영역의 크기를 따를까요? 실력은 금요일의 극적인 영역 확장에 비례하지 않고 월요일의 단계적 영역 확장과 비례합니다. 즉 실력은 조금씩 서서히 확장됩니다. 그렇게 꾸준한 반복 자극으로 넓어지는 것이 진짜 실력이 됩니다. 뇌 신경 연결, 즉 시냅스의 숫자도 자극의 반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각세포 하나에는 시냅스가 대략 1300개 있으며 약 25개의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냅스 중에 40%만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세포가 여러 번 자극되면 시냅스 수는 2700개로 증가하고 활성화 정도도 60%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극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1500개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뇌 신경세포가 아닌 미엘린의 양도 연습량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미엘린은 뇌신경 주위에 오징어 모양으로 생긴 세포가 만듭니다. 뇌세포가 발화되면 오징어 모양의 세포는 촉수를 뻗어 뇌신경세포를 돌돌 말아주며 감쌉니다. 뇌세포가 반복 자극될 때마다 여러 겹으로 말아주며 두터워집니다. 많게는 50번 정도 말려집니다. 뇌 가소성을 만드는 각각의 원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 뇌신경에 대한 정확한 반복 자극이 필요하다. 반복 자극되면 서서히 변화한다. 한번 변화하면 오래간다. 반복 자극은 뇌신경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 변화는 반복이 답인 것입니다. 쓰면 연결된다. 뇌의 가소성은 뇌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물과 물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은 물길이 있어야 흐를 수 있습니다. 물길이 생겨 물이 계속 흐르면 물길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의 물길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뇌의 가소성은 썰매와 썰매길로 비유합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눈길이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썰매를 타다 보면 눈길은 겹치기도 하고 기존의 썰매길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길과 썰매길처럼 뇌의 신경 연결망을 타고 정보가 흐르면 정보는 뇌 신경 연결망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존 뇌 신경 연결망을 더 강화시키거나 다른 연결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물길에 물이 덜 흐르거나 썰매길에 썰매가 내려오지 않으면 길은 옅어지고 심지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뇌의 신경망을 타고 정보가 흘러다니지 않으면 기존의 길은 좁아지고 결국 사라지기도 합니다. 뇌의 신경 연결을 반복해서 쓰면 뇌 신경 연결은 강해지고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기, 장기, 자동의 순서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2784-2978이란 숫자를 외워본다고 합시다. 숫자를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뇌 신경 연결 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1, 2분 정도 유지됩니다. 이것이 단기 기억입니다. 만약 이 숫자를 여러 번 머릿속으로 반복하게 되면 꽤 오래 유지되는 기억이 됩니다. 장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숫자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고 반복하면 이 숫자는 저절로 떠오르는 수준으로 외워집니다. 자주 쓰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을 자동 기억이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는 어떤가요? 처음 운전할 때는 핸들 조작부터 시작해서 페달 조작, 기기 조작 등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상황까지 살펴가며 운전을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을 수일, 수개월, 수년 동안 하다 보면 머릿속이 점차 비워집니다. 점차로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행위의 많은 요소가 자동적으로 수행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기억, 모든 모듈은 단기, 장기,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의 맥은 역시 반복입니다. 단기 기억은 정보가 한 번 흘러갈 때 생깁니다. 장기 기억은 여러 번의 정보가 흘러갈 때 생깁니다. 정보가 뇌 신경을 타고 여러 번 흘러가면 뇌 신경은 모양을 바꿉니다. 뇌 신경이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뻗는 것은 해부학적인 모양의 변화입니다.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뇌신경의 DNA가 작동해야 합니다. 즉, 유전자가 작동되어 필요한 가지를 뻗게 하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변화하면 그 변화는 오래갑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뇌신경이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장기 기억이 자동 기억이 되기 위해서도 기저핵에서 뇌신경이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가지를 뻗는다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뇌신경에 시냅스를 만든다입니다. 시냅스는 신경과 신경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즉, 연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마치 도서관의 책처럼 곱게 꽂혀 있습니다. 책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어 읽혀야 의미가 있듯 유전자도 스위치가 켜져야 의미를 갖습니다.
뇌 신경 연결의 가지를 뻗게 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바로 크랩입니다. 크랩은 DNA의 특정 유전자 부위에 달라붙어서 유전자가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에릭 캔델은 바다 달팽이를 이용하여 뇌 신경 연결의 원리를 밝힌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그는 크랩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2시간 동안 5에서 6회 정도의 주기적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약 15분마다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2시간 동안 6회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약 15분마다 한 번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신경 하나가 다른 뇌신경 하나와 이어지기 위해 자주, 간헐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신경 묶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자주,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진화의 흐름에서 뇌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뇌 전문가 박문호 박사는 뇌 생각에 출연해서 뇌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원시뇌가 먹이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한 결과 의식, 즉 뇌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멍게는 유충과 성충의 시기를 갖습니다. 멍게의 유충 시절에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충이 되어서는 스스로 뇌를 삼켜서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충 시절에는 바다를 헤엄치지만 성충 시절에는 바위 위에 붙어 자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뇌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분자생물학자이며 신경공학자인 존 메디나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놀랍도록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운동은 각성도, 집중도를 올리고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또한 운동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또 운동은 해마의 줄기세포가 기존 회로에 융합되도록 합니다. 레이티 교수는 운동의 여러가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한다. 2. 심혈관계가 튼튼해진다. 3. 비만을 줄인다. 4.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뇌세포 부식을 억제한다. 5. 기분을 좋게 한다. 6.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7. 의욕이 고취된다. 8. 신경 가소성이 증가된다. 9. 뇌세포로 포도당 공급을 안정적으로 돕는다. 10. 뼈가 튼튼해진다. 삼성병원 신경과 나덕열 교수도 운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좋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운동이 특효약이라고 말합니다. 특효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됩니다. 뇌세포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뇌 속에 BDNF가 많이 생성됩니다. BDNF는 뇌세포를 증식시키고 시냅스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해마와 전전두엽에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 기억력, 기획력, 집행력 등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이 뇌의 다양한 고차원적인 능력을 개선합니다. 그는 또 BDNF는 노화 과정을 늦추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젊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뇌를 사용하면 관련된 특정 뇌 영역이 자극되어 뇌 신경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뇌에 BDNF 등의 물질을 뇌 전체에 뿌려줍니다. 즉, 운동은 이러한 뇌 신경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진정, 몸과 마음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실험을 통해 기억의 망각 패턴을 밝혀냅니다. 100개의 단어를 외웠다면 처음 20분 동안 약 40%가 사라집니다. 1시간 동안 약 50%가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약 20%만 남습니다. 에빙하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고 그것을 점으로 찍어 복습 곡선을 그려냅니다. 그는 수차례 반복해서 외우면 망각하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다시 말해 몇 번 반복해서 외우면 더 많이 외울 수 있으며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서 외우면 거의 100% 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은 처음 20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은 그보다 조금 덜 가파르게 사라집니다.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사라지며 약 20% 정도는 남아서 수위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외우면 망각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에빙하우스 곡선이 말하는 망각, 복습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에는 몹시 빠르게 사라진다. 2. 이후에는 완만하게 사라진다. 3. 약 20%는 남아서 오래간다. 4.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점점 망각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곡선의 20분 구간은 뇌 신경 연결의 단기 기억 구간이기 때문에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 연결은 곧 사라집니다. 반대로 반복 자극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남은 뇌 신경 연결은 상대적으로 오래갑니다. 수일 혹은 수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세포의 해부학적 모양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세포의 모양이 변하면 그 변화는 오래갑니다. 단기 기억에 비해 극적으로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단기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새롭게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주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심리학자 핌슬러는 외국어 단어 한 개를 외울 때 반복의 주기를 5의 제곱초만큼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즉, 첫 학습 뒤에 5초, 25초, 2분, 10분, 1시간, 5시간, 1일, 5일, 25일, 4개월, 2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2년 정도 가는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핌슬러의 제안에서 우리는 반복 자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억을 만들 때에는 자극의 간격이 매우 촘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극의 간격을 서서히 늘려도 됩니다. 저자 신동선. 저자 신동선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및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현재 용인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신경과 전문의이며 진료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언어만을 듣지 못하는 장애에 대한 뇌신경 연결을 밝히며 대한신경과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용인시 치매예방센터 부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고 용인시 두뇌건강학교를 운영하였다. 뇌신경연결법에 대한
뇌과학 자기개발서인 작심을 쓰기도 했다. 저자는 뇌 신경 연결에 관한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뇌 신경 연결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뇌 신경 연결을 활용한 자기개발 회사 크랩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뇌 신경 연결의 메커니즘과 실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치료의 영역에서 자기개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